이 옆 부대에서 부대 군사 자료를 출력해서 북한에다가 넘겨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들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캡틴 김상호인지 머식인지 거기다 군사 자료를 넘기는 거 이것도 이적행위야. 다들 알고 있어? 네. 아씨, 저번에 우리 부대 제보한 거 눈치챈 건가? 핸드폰 보안 어플도 실행 안 하고, 요즘 간부들 뭐 투폰을 쓴다.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둬. 저번에 김중사님한테 투폰인 거 얘기했는데. 김하자, 서랍 열어. 네? 갑자기 왜? 너 임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빨리 서랍 열어. 행복한님. 빨리 서랍 안 열어? 김하사, 그거 뭔데? 안 되는데. 그 바삭하고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내 맘속 오란다를 혼자 먹고 있었단 말이야. 저 비닐 좀 봐라. 저 얼마나 먹은 거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쿠팡에서요. 내 맘속 오란다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커피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버터의 풍미가 더해져 바삭하고 달콤하며 부드러운 내 맘속 오란다. 쿠팡에서 검색해주세요. 300대가 넘게 남아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우리 40만 군에 300대 밖에 안 남은 거고, 이 300대는 그냥 혹시나 모르고 혹시나 역시나 적시나 해서 몰라서 창고에 짱 박아둔 300대인데, 마치 이 300대가 현역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훈련 중 휴대전화를 쓰는 것은 팩트이고 999K, 96K도 터지지 않아서 핸드폰을 쓰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그거는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JTBC가 이 777 장비를 쓴 것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PRC-999K도 30년이 넘은 장비입니다. 저것 또한 원란전 장비와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핀트를 잘못 잡았다. 300대 배치된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현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P999K 여러 번 개량해서 사용에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P999K, 이것이 과연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매우 문제가 큽니다. 절대 터지지가 않고, 특히나 요즘 같은 건물들이 많은 곳에는 이 통신 장비가 콘크리트를 못 뚫어요. 콘크리트가 있으면 장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이건 팩트거든요. 사실 P99K도 박물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도하 장비도 보면서 대한민국 도하 장비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미군들이 박물관에서 보던 걸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M9A6라고 또 있습니다. M9A6가 걸프존의 히어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병 병과장님께서 M9A6를 보고, 야, 저것이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지고 왔는데 사막 장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M9A6가 그게 개척이 안 됩니다. 나무 뿌리 그런 거 힘이 약해요. 사막에서는 그 끝내주는데 사막이 아닌 곳에서는 M9A6가 사실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공병에서 뭔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야, 저 걸프전의 영웅 M9A6 우리가 도입하자. 그래서 미군들이 너네 가질래 이거? 싸게 당근으로 구매했단 말이에요. M9A6를. 아무튼 그랬던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아무튼 이 999K가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직도 훈련 중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래 왔습니다. 통신은 정말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물론 P777 이거 쓴 걸 좀 얘기했죠.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안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군들 같은 경우는 무전기가 다 있으니까 작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작전을 하면 소리 질러야 돼요. 분대장 조합! 소리를, 그러니까 왜 구령 조정을 요즘 안 하냐? 무전기도 없는 주제. 사관학교에서 원래 구령 조정을 해야 돼요. 부대 차렷! 구령 조정을 하면서 목소리를 키워야 되거든요. 분대장 조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전기도 없는 주제에 왜 구령 조정 육성 지휘를 안 하냐?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 안 나와서. 부대 차렷! 앞으로 가!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무전기도 없는 주제에. 아무튼 무전기가 없다. 이것이 팩트다. 무전기만 없습니까? 바로 야투경도 없습니다. 지금도 야간이 되면 감으로 총을 쏴야 돼요. 우리 군이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보급이 안 되어 있고 분대병 막 한정, 무전기도 뭐 분대장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과 귀가 없다. 전쟁 나면 밤에는 휴전, 밤에는 미군만 싸울 수 있어요. 미군만. 아무튼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해야죠 우리는. 그러면 교관님들이 그럽니다. 교관님 야간에 사격이 안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해야지. 원래 야간 사격이라는 것은 감시 장비를 끼고 사격을 해야 야간 사격이 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야간 사격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진짜 무월광에서 총을 쏩니다. 심지어 그 야간 가늠자가 없어요. 오래돼가지고. 야간 가늠자가 없는데요? 야, 눈에 불을 켜고 쏴. 아니,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쏜다. 너 진짜 이런 부대가 너무 많아요. 무식해요. 그 야간 가늠자 그 트리튬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눈에 불을 켜고 쏴.
진짜로 눈 감고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부대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야간 사격하라니까 불 다 끄고 무혈광일 때 해야 된다고.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 손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둠인데 이걸 쏘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탕탕탕탕. 지금도 그래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아무튼 대한민국 군대는 슈퍼솔저를 키웁니다. 눈에 불을 켜라, 귀를 쫑긋 세워라, 목소리를 키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군대, 세계 최강 군대라, 세계 6위라는 군대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런 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공군력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체계가 되겠지만 이런 개개인의 전투력 수행 능력이나 개개인의 장구류 수준은 세계 6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세계 한 20위 정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일반 워리어 플랫폼 대대들이야 됐지만 우리가 월남전의 미군 부대의 장구류와 우리의 군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알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개개인별로 방탄도 다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군은 사실 지금 미군의 월남전 수준 정도가 됩니다. 미군 월남전. 자, 미군 걸프전 장비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걸프전 수준도 못 따라왔어요. 사실은 우리 군이 걸프전은 다 방탄이라도 입고 지금 우리 걸프전 수준이랑 비슷하네요. 방탄도 그렇고 우리 군이 걸프전이랑 그죠? 딱 우리 군이 미군 걸프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라크전 수준도 못 따라왔고 우리가 한 개개인의 이러한 이 장구류는 한 30년 정도 뒤쳐져 있어요. 30년. 매우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잠깐 한번 해봤고요. 무전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훈련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이것은 항상 만듭니다. 이거는 이런 뭐 규정권은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이 많고요. 항상 지휘관들이 핸드폰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해. 야, 절대 훈련 중에 핸드폰 사용하지 말고 무전 통신으로 할 수 있도록 알겠나? 야, 알겠습니다. 야, 준대장 무전기 되고 있나? 네, 대대장님 무전기 지금 개통했습니다. 아, 그래? 빨리 무전기 연락해. 이게 현실이에요. 무전기만 쓰라고 해놓고 무전기 개통됐냐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수준입니다. 핸드폰 쓰지 말라고 말한 대대장도 야, 무전기 개통됐냐라고 전화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준대장 너만 몰래 써. 야, AT6 개통됐나? 얘 지금 전송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문자로 보내. 일단 문자로 보내고 등록만 해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지휘관들이 기다림이 있는가? 기다림의 미학. 실제로 야전에서 개통하고 커맥스 통해서 통신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휘관들이 기다려주는가? 지휘관은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드는 거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핸드폰의 발전도 문제가 있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통신의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점을 못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핸드폰을 쓰기 때문입니다. 무전에 문제가 있다면 벌써 개선이 됐을 거예요. 근데 무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무전이 개통은 됐고 우리는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굳이 무전기가 필요 없던 겁니다. 이상무가 아니라 진짜 이상무였던 거예요. 왜? 우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핸드폰으로. 뭘로? 텔레그램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전기? 야, 텔레그램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발전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킹리적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비밀번호는 QWER1234가 아니고요. 충성 11, 충성 느낌표 2개, 그 7군단이면 북진 느낌표 2개, 특전사면 단결 느낌표 2개.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모르시는군요. 제가 국가 기밀 유출하겠습니다. 군사 기밀이에요. 7군단 북진 느낌표 2개, 북진 느낌표 골뱅이, 북진 느낌표 골뱅이 샵샵. 1QEW314R은 그 옛날이에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단결 1234, 단결 12 샵샵, 상황실 101, 포대장 10 느낌표. 원래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국군의 한 2급 기밀 정도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운영과 운영 1234. 1QW324R은 안 해. 그 누가 해? 자, 근데 추미애 우리 국방위 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자칭 미애누님께서 이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노후화된 것을 지적하지만 마시고 우리 의원님 예산 반영에 대해서 좀 빠르고 조속하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예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카덱스들도 다녀왔고 투도 다녀왔는데 대한민국 국방은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연구나 업체는 이미 세계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을 구매 안 한다.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갤럭시와 같은 아이폰과 같은 최신의 무전기가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구매를 안 할 뿐이다. 구매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고 우리 정치인들의 예산, 정치인들의 요구가 필요할 겁니다. 꼭 같이 예산안에 반영시켜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업체는 다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또 경제부 총리도
잘 모르니까 하사가 60만 원 더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새 전과 새 후를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누구는 새 전으로 하고 누구는 새 후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다 더한 거 나누는 거랑 누구는 병장봉급이랑 이야기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사실 내년에는 우리가 기대가 많이 적습니다. 왜냐면 예산안이 어느 정도 가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적고요. 하지만 내후년 2년 뒤에는 우리 군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장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한 리얼 윤핵관이고 요번에 국방부 행사에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도 했잖아요. 청와대 요원들도 휩쓸고 군대도 휩쓸고 진짜 왕이 됐어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올해는 내년은 이미 끝났고 내후년 한번 믿어보자 라는 저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 있어요. 또 경제부총리도 잘 모르시는 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건데 지금 야상을 우리 간호사가 기초군사훈련 받는 생도원 것 같은데 저렇게 야상을 풀어헤치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와 뛰어가라 저렇게 걷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국간사 영상을 지금 우연히 봤어요. 아까 지나가다가 이것이 국간사의 지금 기강의 수준이라면 이건 지금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군사훈련인데 우리 군이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이게 좀 많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라는 건 핑계인 것 같고요. 일단 교관이 아니라 저 친구들은 이제 기훈 지도생도들입니다. 기훈 지도생도들이 일단 정말 패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장교로서. 이게 과연 사관학교의 지금 이 무너진 교육이 아닌가. 지금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내 피가 옛날 거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문 열어! 아직도 개방하나 생활관 뭐야! 다 튀어나와! 너네들 장교로 지원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 아닌가? 끌려왔으면 당장 튀어나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야상에 지퍼 풀러매고 뛰어가는 놈 누구야! 하면서 엎드려! 가야 되는데 거의 이거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게 90년대 수련회거든요. 90년대 수련회도 초등학생들도 이거보다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커왔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얼차려 받고 남자애들은 물통까지 남자애들은 상의 탈의 중대장군 그래도 견뎌내는 편입니다 하면서 학생들이 대단합니다 하면서 레펠도 타고 가스실도 들어가고 총도 쏘고 애들 엄마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때거든요. 딱 우리 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들이죠. 강자만 살아남던 시대의 인원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을 보다가 이거 사관학교의 훈련이 이것이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그 여기서도 이제 군가를 자 기대 노래를 봐봐 여기서 하나, 둘, 셋. 알겠나? 준비 끝. 기훈이면 아침 점심 준비 끝! 군가 시작. 군가 시작! 하나 셋넷 둘, 셋. 남아의 끌려파 조국의 바차 충성을 다하리라 이렇게 원래 불렀어야 되거든요. 목소리 안 쉬면 야 너 왜 목소리 안 쉬었어 이렇게 원래 군가가 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목이 찢어져라. 그렇지 않고 이것이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 이만큼 우리 군이 많이 무너졌다. 장교들의 교육이 이 정도로 무너진 것인가. 저는 최소한의 기초군사훈련만큼은 정말 애니멀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나가요 애들이. 이것도 못 버티면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관학교가 어느 순간 기초군사훈련이 정말 이 기초를 훈련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기초는 장교의 기본이 되는 인내력과 그런 것을 견뎌내는 것이 기초군사훈련인데 지금은 그냥 병사들의 기초 정도, 병기초의 훈련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기초군사훈련 때 정말 애니멀 트레이닝, 짐승과 같은 트레이닝을 해서 빨리 털어져 내보내줘야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 멘탈이 약한 친구들, 이런 이기심과 배고픔, 추위, 배고픔,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피곤함, 이러한 온갖 내 인간의 욕구가 빼앗겨서 나의 이기심이 올라오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친구들, 이것이 바로 전쟁 스트레스를 우리가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군사훈련 때 그래야 돼. 왜냐면 하계군사훈련은 이미 생도가 된 과정에서 병영기본훈련, 병기본훈련을 숙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초군사훈련에는 배고픔, 외로움, 새로운 환경,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피로감, 그러한 내 인간의 욕구의 모든 스트레스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 인간의 이기심이 튀어 올라옵니다. 작은 이기심이 튀어 올라와요.
저 빵을 먹고 싶은 나의 이기심, 밥을 한 입 더 먹고 싶은 이기심.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욕먹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즉각식사를 옹호한 이유도 장교로서 밥 먹고 싶은 그 욕구, 내가 빨리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은 그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장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즉각식사를 2주 동안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인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장교라면 나의 그 배고픔을, 나의 그 품위를 어겨가면서까지 급하게 먹는 거, 이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절제로서의 훈련으로 제가 즉각식사를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즉각식사 그 논란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시켜야 되느냐? 이제 와서 부활시킨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기초군사훈련은 그만큼 정말로 온갖 스트레스를 타이트하게 넣어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야 이 친구들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털어내지 않은 게 즉각식사는 3, 4일 따라간 게 아니고요. 육사, 3사, 해사, 공사 모든 사관학교가 실행했던 것입니다. 3사가 따라한 게 아니라요. 그거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야전에 가게 되고 야전에 가게 돼서 처음으로 느껴내는 거. 어떤 것을 느껴내는가? 처음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겁니다. 장교로서, 계급장으로서, 중위로서, 대위로서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야전에서 견딜 수 없고 근데 야전에서 견딜 수 없어도 현부심밖에 없으니 창피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안 좋은 선택을 통해서 뭐 범죄자가 되거나 탈선을 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교 교육기관이 무너져서요. 아무튼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대규모 전투 대비를 하는 미 육군 초유의 결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미군이 현지 시간 27일 발표한 육군 전력구조 변혁 백서입니다. 자, 미 육군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 대규모 전투에 대비해 무인기 대응 등 미래 전쟁과 무인기 대응 부대 등 미래 전쟁과 직결된 분야의 병력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약 7,500여 명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항미사일, 무인기, 로켓 등의 공격을 방어하는 간접 화력 방어 역량을 대개 4대를 신설해서 방공력을 강화하고 각 대대에 9개의 대무인기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 등 영역에서 포괄하는 다영역 특임단을 5개로 확대하기로 하고요. 반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며 비대해진 특수부대 약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수부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특수부대 규모를 키웠지만 이제는 군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의 대규모 전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무인기를 상대할 방공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전력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물론 유무인 체계 사령부를 따로 만들어서 한 것도 알고 있지만 또 병력을 좀 미군들도 좀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49만 4천 명에서 47만 명까지 뭐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좀 소수 정예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미 육군은 정원 감축은 조직도에 존재하지만 불필요한 전력 구조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자, 미군들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전력 구조 를 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군대는 도대체 어떠한 깡따구로 전력을 자꾸 늘리고만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력 구조를 좀 줄여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람만 있는 예비군 부대들 뭐 어떻게 임무 수행도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전력을 구조를 개편하고 미군들도 앞서서 그 러시아 그다음 중국 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그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국군의 나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거. 난 정말 이것이 과연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인가? 막 우파 유튜버들이 국군의 날 칭찬하면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퍼레이드를 통해서 북한에게 경계심을 주고 막 강대국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그거 작년에 했잖아요. 그것도 오케이 맞는데요.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북아시아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 개편이나 어떠한 군의 개혁이 없다라는 겁니다. 훈련도 없고 전쟁은 있고 아직도 군가 가창 경연대회를 크게 열고 아직도 그런 퍼레이드나 행사에만 집중하고 이런 내실이 없다 보니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을 마치 좌파다 국군의 날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정말 그런 우파 유튜버들과 정말 신랄하게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군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군의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김상호가 뭐 좌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좌파 소리 들을 거라면 저는 차라리 좌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겠는데 정말로 우리 군의 사정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군의 날 이후에 또 이 친구들 쉬게 해줘야 되고 휴무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복구시키기 위한 훈련을 부재가 된 것을 복구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짧게 보면 몇 명이라고 생각되지만 보통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한 개 사단이 다시 한번 또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 우려하지 않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깝고 미군들이 이렇게 벌써 나서서 전력 구조를 줄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미래 전투, 대규모 전투를 필요하는데 정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바꾸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신랄하게 보병학교나 그런 야전부대에서는 계속 지휘관들이 그거를 토대로 계속 훈련하고 싸우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왜 하지 않는가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휘관은 그거를 계속 봐야 하고 그거에 대한 전투 실험을 스스로가 머릿속에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병학교, 언제까지 야전부대 지휘관이 그런 밥을 떠먹여줄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 대대장님들, 우리 여단장님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입에 넣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부대가 통제가 내려오면 해야지. 그때까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휘관들이 위에서 교육을 안 내려주니까, 위에서 안 바꿔주니까, 교리를 바꾸고 교리를 이야기해줘야 돼 교육사들 뭐든 어디도 지침을 안 주니까 다들 거기만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김상호 나도 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게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요즘에 드론이 전투하는 데면 그렇다며 다들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던가. 근데 이것도 문제죠. 우리 군이 대대장이나 여단장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훈련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아닌 것도 맞고요. 우리 군대가 그만큼 많이 소통이 안 되고 많이 낙후되어 있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떠먹여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정신전력이고 그것이 바로 군과 가창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강단이 올려줘서 브리핑 잘하는 사람, 어디에서 핑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그것은 바로 받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복합적으로 있는데 우리 군이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군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현역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상호 씨 나도 그러고 싶은데라고 한탄하는 지휘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한 수 앞을 두고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의지도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휘관 여러분들도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조금씩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자, 아무튼 뉴스 브리핑 한번 해봤고요.